지금 조정이 멀리서 보면 우상향일 수 있다. 유럽도 아마 미국처럼 그렇게 강한 견제가 시작될 거다. 이런 시기에 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뭐 전액이나 뭐 전구체나 네네. 아니면 뭐 양극재나 네네.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네.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들어가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네네. 좀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신가요? 저는 조정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떨어졌고 이게 이만큼 떨어졌고 알맞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왜냐면 주가를 그렇게 잘 안다면은 제가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잠깐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조정기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주 한번 네네네. 여쭤볼게요. 그 리튬 가격이 네네.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차트로 보여드렸을 때는 우리나라 돈은 한 1,800, 톤당 1,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2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왔던 걸 보여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 2천만 원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튬이 어차피 계속 모자르긴 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공급 과잉이 일어났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빠졌었던 거고요. 지금은 아직도 2천만 원, 톤당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 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때까지 아마 생산량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옛날처럼 막 톤당 1억까지 막 가고 막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급등락이 심하게 되면 이제 재고를 쌓아 놔야 되는데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치 재고를 쌓아 놔야 되는데 그 안에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없어지면서 꾸준한 이제 마진율을 아마 계속 만들어 갈 거다. 근데 그게 아마 이번 연도 3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오르면 네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그 주식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를 꼽더라고요. 네네. 동의하시나요? 아직은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포스코 쪽에서도 염호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뽑아 올려서 단가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싸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 마진율이 옛날 그 예상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네요. 뭐 지금 포스코에서 생각하는 톤당 알맞은 마진율은 2,600만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천만 원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사이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탄산 리튬보다 수산화 리튬 가격이 더 낮아졌어요. 수산화 리튬이 한 번 더 가공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더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회사는 탄산 리튬을 중국에서 싸게 들여와서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이제 정제 지금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수산화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보다 이제 낮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또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또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은 돈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좀 수혜를 보려면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2,600만 원 이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산화 리튬이 더 싸졌다는 거는 그런 네네.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과잉 생산이 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좀 주문을 딜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멈춘 게 아니고요. 딜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원래 뭐 이만큼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요만큼으로 줄이고 내년에 다시 요만큼 더 생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친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계획을 잡고 이만큼 생산을 하기로 하고 이제 리튬 업체에서도 주문을 이만큼 했는데 얘네들도 이제 주문을 다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리튬 업체에서 이만큼을 만들어 놨는데 주문을 덜 해가니까 그 재고가 좀 쌓였던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포스코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포스코홀딩스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철강 비중이 더 높습니다. 매출에서. 네, 근데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지금 철강 시황이 안 좋잖아요. 네, 중국에서 건설 경기가 완전 망했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PF 지금 많이 이제 스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강 시장에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와, 포스코홀딩스를 좀 대장주로 꼽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게 참 세상의 변화라는 게 네네.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떨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몇 조가 더 시총이 미치예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음극재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음극재에 진출한 기업에다가 이제 이 음극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부터 사모아가는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부터 조정 있을 때마다 계속 사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코프로 BM보다 좋아 보이세요? 저는 에코프로 BM보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에코프로에서도 네네. 그 선순환하는 네네네. 그런 루프 시스템을 네네네. 막 도입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미래가 네. 상당히 좋아서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루프 시스템을 이제 그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각각의 회사마다 뭐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광산이나 뭐 소재 이제 M&A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중국을 계속 이제 차단하는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은 이미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앞으로 1, 2분기가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레깅 효과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2분기에는 이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도 계속 주문량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장 증설도 계속 템포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좀 연말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네, 양극재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하반기쯤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하반기 쪽에 좀 풀릴 수 있다는 근거가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네네.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 SDI가 직접적인 공장 증설을 미국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LNF 같은 경우에도 뭐 13조 계약건이 또 새로 성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는 이제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쪽에 네. 좀 터질 하나씩 나올 거다. 네네. 네, 좋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또 네, 밝혔다고. 4680. 네. 아, 4680.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밀고 있고요. 음. 지금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랑 파우치형 배터리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격돌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다양한 측면으로 유리하게 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우치형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계속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산하기도 편하고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낮추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왜냐면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건전지 다 원통형이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아마 25년쯤에 레드우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가 이제 자동차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 원통형 배터리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하고는 네. 손을 잡은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손을 잡았죠. 아, 본격적으로. 네. 근데 약간 일본 기업들이 좀 밀리지 않았나요? 아, 전혀요. 아, 네. 그래요? 테슬라가 원래는 파나소닉하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파나소닉에서 수율을 굉장히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도 사실 뭐 만드는 건 쉬워도 수율 잡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번의 실패를 해서 파나소닉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그나마 수율을 좀 잡아서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나소닉이 다 커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손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또 LMF 것도 쓰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를 하지만 100%다 내재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뭐 수율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율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생산량 목표치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커버를 못 치고 파나소닉이 또 커버를 못 치면 누군가는 또 그걸 커버 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고요. 그럼 양산 계획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뭐 파일럿 테스트나 이런 건 통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 네. 특히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차도 100% 내재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 라인 정도 하나 커버 칠 수 있는 부분을 내재화를 하고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 또 외주를 주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그 작년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네. 삼성전자를 네네. 뛰어넘는다 미래에.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아직도 유효한가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면은 반도체 시장보다 2차 전지 시장이 더 크거든요. 와, 네. 그렇구나. 그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좀 그런가 보네요. 확실히 좀 더 그렇죠. 멀리 보면. 네, 멀리 보면은 지금 조정이 음, 멀리서 보면 우상향일 수 있다. 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중국 배터리 쪽은 좀 어떤 동향이 있나요? 이제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덤핑 처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덤핑 물량이 아마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제 주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도 하이니켈 배터리로 지금 좀 전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력 차원에서는 네. 중국 배터리가 못 따라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네. 많았는데 그건 어때요?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서 따라올 수는 있죠. 음. 네, 근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미국인 거죠. 아, IRA. 네. IRA를 통해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사입니다. 고객사. 누가 우리 제품을 사주느냐. 요 옆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높은 기술로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사주지 않으면 경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 중국 업체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게 또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사실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우리나라가
따라잡는 게 힘든 구조예요. 왜냐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연구 인력 다 합쳐도 CATL 연구 인력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와. 거기다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배터리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수 부양을 시키니까 규모의 경제도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중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예, 말 그대로 방구석 여포되는 겁니다. 유럽은 어때요? 미국은 견제를 이제 해도 미국은 철저히 견제를 하고 있지만 유럽은 아직 그렇게 철저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유럽도 아마 미국처럼 그렇게 강한 견제가 시작될 거다. 네, CRM 뭐 이제 ARI처럼 미국의 ARI처럼 유럽도 지금 준비 중인 법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주면서 견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지원금이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세금을 높일 겁니다. 네, 세금을 높일 거기 때문에 지원금을 높이느냐 세금을 높이느냐의 차이지 결국엔 계속 끝까지 견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유럽 브랜드의 네. 그 자동차 강자들은 네. 어떠 보이세요?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셀 생산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력이 어쨌든 유럽도 있잖아요. 원체 뭐 그 자동차의 기술은 거의 유럽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럽도 자기네들 기술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쪽으로 지원을 계속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침투하게 된다면 유럽 자동차 시장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네. 중국이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내연기관은 모르겠는데 네. 전기차 쪽에서 이제 유럽 자동차들을 브랜드 네. 차들을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네네. 있는데 별로 그렇게 당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아직은. 네, 그냥 현기차, 테슬라 이 정도? 네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유럽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심기일전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그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떡판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원금은 안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릴 수는 있다.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금 올리기 규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구호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예, 미국 제품 최고. 네. 근데 그거를 뭐 바이든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럼 중국 편을 들어줄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그런 공급사들 라인 네. 그 체인을 죽이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화학을 키운다는 거는 네. 곧 어떻게 보면 중국의 2차 전지는 어떻게 그냥 더 성장하게 내버려두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더 죽여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색다른 시각인데요.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텃밭들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뭐 금지시킨다, 뭐 지원금 없애버린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사실 어려워지죠. 표적으로 보더라도 표심을 얻기에.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식 투자를 저희가 할 때 네네. 어두울 때, 네. 안 좋을 때 해야 된다고 네. 그때 더 싸게 모아가는 네네. 그래서 맨날 후회하잖아요. 네. 저희 올라갈 때 네. 이미 바닥에서 지금부터 사야 된다 했는데 이미 바닥에서 한 2배 올라와 있어. 네네.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좀 싸게 사고 싶어서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하러 걱정을 해요? 네. 가만히 내비둬도 성장하는 지금 산업인데. 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의 뭐 에코프로, LG 에너지솔루션 참 볼 게 많네요. 네네. 말씀을 들으니까요.